경매에서는 세매각이 있고 재매각이 있습니다. 재매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경우입니다. 재매각은 뭡니까? 매수인이, 즉 낙찰자가 잔금을 안 내가지고 다시 경매를 다시 진행할 때 이것을 재매각이다라고 합니다. 재매각 절차에서는 전에 낙찰자에 대한 보증금은 몰수되고 그 몰수된 전 낙찰자는 더 이상 그 경매 절차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10%에서 상당한 정도로 증액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매각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10%인데 재매각 절차로 가게 되면 20%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 경매 신청했습니다. 1의 1에 5억입니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2의 1 3억 5천입니다. 이때 A라는 사람이 3억 8천 이렇게 합시다. 3억 8천 500 이렇게 3억 8천 500에 들어가서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3,5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3억 5천은 잔금 내야 되는 거죠. 잔금 안 내게 되면 얘 3,500만 원 보증금 낸 거는 몰수되고 다시 경매 절차가 3의 1에 다시 3억 5천으로 다시 시작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의 10%였죠. 여기서는 5천만 원, 여기서는 3억 5천, 여기 5천, 여기 3,500만 원. 근데 여기서는요. 보증금이 일반적으로 2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재매각입니다. 재매각 말고 새매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새매각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1억이다라고 합시다. 그럼 제1의 매각길에 1억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제1의 매각길이 만약에 5월 27일이다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매각 기일을 지정하죠. 5월 27일에 기일을 지정해 가지고 그럼 5월 27일에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매각을 실시했는데 이때 돼 가지고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유찰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아무도 참가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유찰된단 말입니다. 유찰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날을 정하여 여기서 최저가를 저감하여 30% 저감이다라고 한다면 7천만 원 해가지고 다시 경매를 진행한단 말입니다. 날짜를 다시 정해서 6월 23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천만 원 해가 다시 내는단 말입니다. 2의 매각길에 유찰되게 되면 다시 3의 매각길을 정하여 예컨대 7월 19일 해가지고 4,900만 원 이렇게 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최저가를 저감하여 경매를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매 절차를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새매각이다라고 한다고요. 첫 번째 의미의 새매각은 입찰 불능으로 인한 새매각이야. 입찰 불능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경매에 참가한 사람이 없으면 이 매각 절차를 종료할 수가 없는 거지. 유찰된 것을 법에서는 입찰 불능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유찰됐다라고 합니다. 유찰되는 경우, 입찰 불능으로 되는 경우에 새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2의 기일에 6월 24일 2의 기일에 A, B, C라는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참가해서 자 A, B, C, D 네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A는 여기서 해가지고 8,700 쓰고 들어가고 B는 8,100 쓰고 들어가고 C는 7,600 쓰고 들어가고 D는 6,800 쓰고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D는 이 사람 입찰 무효지? 이건요. 최저가보다 낮게 쓰고 들어갔잖아. 이게 입찰 무효야. 그 입찰이 유효한 사람 A, B, C 이 세 사람 모두 다 여기서 최저 매각 10% 해당되는 700만 원을 보증금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다 보증금 내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A가 초과 매수금이 되었죠. 그럼 A의 보증금 700만 원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다 자신 매수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애들이 바로 돌려주고 이 매각기일의 절차가 6월 23일에 2회차 매각기일의 절차가 종료되는 거죠. 그러면 6월 23일에 여기서 매각기일의 절차가 종료되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주일 후에 6월 30일에 돼가지고 뭐가 열린다고요? 매각 결정기일이 열린다고요.
매각 결정기일에 자, A에게 매각을 허가할 건가, 매각을 불허할 건가를 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각을 불허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매각을 불허한다는 얘기는 이 절차를 자, 6월 23일에 A를 최고가 매수익으로 정한 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지 않았으므로 이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하라 이 말이죠. 다시 하라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날짜가 다시 정해진단 말입니다. 다시 정해져 가지고 다시 정해질 때 어떻게 정해진다고요? 세매각 정해질 때 어떻게 한다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을 지정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날로 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6월 30일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6월 30일부터 일주일 안에 정하되 그러면 7월 6일 이내로 정하고 그 다음 7월 6일에서 20일 안에 정한다. 그러면 7월 한 26일, 25일 이렇게 정해지겠죠. 7월 25일 해가지고 3회 기일이 다시 열린단 말입니다. 아까 이때는 이 세매각은 이것도 두 번째 의미의 세매각인데 두 번째 의미의 세매각은 첫 번째 의미의 세매각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첫 번째 의미의 세매각은 비싸서 못 사겠다는 거지. 그 최저가를 저감해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의 세매각은 뭡니까? 비싸서 못 사겠다는 게 아니라 참가를 했는데 낙찰이 됐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최저가를 저감하지 않고 전 최저가 7천만 원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된단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매각 불허가로 인한 세매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세매각이 절차 잘 있는데 그 다음 절차는 잘 없는데 이론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후에 자 6월 30일에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자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7월 7일이나 7월 8일 정도 되게 되면 여기서 매각 허가가 확정됩니다. 매각 허가가 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럼 매각 허가가 확정됩니다. 확정됐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단계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매각허가 확정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매각허가 확정된 날로부터 그럼 여기서 7월 7일 날 확정됐다라고 한다면 7월 7일부터 여기서 3일 내로 대개 7월 10일 3일 내로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합니다. 대금 납부 기한은 대개 매각허가 확정된 날로부터 대개 1개월 안의 날로 정합니다. 1개월 안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근데 여기서 해가지고 대금 납부 기한이 자 8월 5일까지 내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고 하는데 여기서 매각허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경매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경매가 다시 매각 허가가 취소될 수 있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매각 결정기일의 절차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을 때까지 있었어.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지지로 무너졌어.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불에 타가지고 전소됐어. 그건 내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내가 나 앞으로 내려진 매각 허가 결정은 취소해달라고 보증금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돼서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취소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하라라고 해가지고 경매 절차가 다시 시작되는데 이게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로 인한 새 매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매각은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제일 많은 게 뭡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거 이거요. 네? 입찰 불능으로 인한 세매각. 입찰 불능으로 인한 세매각. 실무상 뭐라고 한다고요? 유찰로 인한 세매각. 이때는 어떻게 해요? 최저가를 일정률로 저감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매각 불허가 결정으로 인한 세매각. 이때는 최저 매각은 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최저 매각가격으로 하고 보증금도 그냥 10%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잘 드문데 이거는 드문 사례인데 매각 허가 결정이 자 나중에 취소됨으로 인하여 다시 새 매각 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의미의 새 매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많은 게 입찰 불능이라는 새 매각입니다. 입찰 불능이라는 새 매각의 경우에는 최저가를 일정률로 저감한다 그랬죠. 저감하는데 보게 되면 이게요, 각급 법원마다 다 달라. 어떤 법원은 30%를 저감하는 법원도 있고, 어떤 법원은 20% 저감하는 법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30% 저감률을 갖고 있는, 30%씩 저감한다. 이런 법원이 있고, 20%씩 저감한다. 라는 법원이 있는데, 서울은 대개 20% 저감률로 진행됩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대개 30% 저감률로 진행됩니다. 각급의 법원들이 20%로 진행되는 데도 있고 30%로 진행되는 법원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30% 진행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보세요. 자, 보세요. 제일 처음에 1의 2의 1억으로 되겠죠? 한 번 유찰되게 되면 30% 저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천만 원 되지? 한 번 더 유찰되게 되면 3의 1에 77이 49, 4,900이 되는 거지. 그죠? 20% 저감률을 적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1의 2의 1억이죠? 한 번 유찰되게 되면 2의 2의 8천만 원이죠? 3의 1에 한 번 더 유찰되게 되면 88이 64, 6,400이지? 한 번 더 유찰돼야만이 4의 1에 5,100 되는 거지.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물건이 감정가의 반토막으로 갈 때에 반토막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30% 저감률을 가지고 하게 되면 두 번만 유찰되면 반토막이야. 20% 저감률을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세 번 유찰돼야지 반토막이야.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자, 매수 희망자에게는, 낙찰자에게는 뭐가 유리합니까? 20%가 유리합니까? 30%가 유리합니까? 매수 희망자에게는. 내가 지금 이거는 적어도 이건 60% 이하로 떨어져야지 내가 낙찰받아, 내가. 그럼 이거는요, 30% 저감률 저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만 유찰되게 되면 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세 번 유찰돼야지 내가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더 기다려야 돼. 더 기다려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낙찰자에게는, 매수 희망자에게는 저감률이 높은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지금 경매 신청 채권자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하겠습니까?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어. 신청 채권자 입장에서는 30%가 좋습니까? 20%가 좋습니까? 20%가 좋죠? 자, 이거 반토막 나는데 3개월 걸리잖아. 그만큼 많이 노출되잖아.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만큼 경쟁자도 많아질 것이고 경쟁률도 높고 낙찰가도 높아지겠죠? 저감률이 낮으면. 저감률이 높으면 빨리빨리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감률이 낮은 경우,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가 신청 채권자에게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가로 낙찰될 가능성이 보다 크니까. 자, 채무자인 소유자 입장에서는 30%가 유리합니까? 20%가 유리합니까? 30%가 유리합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야? 채무자 입장에 내가 경매로 이것을 팔리게 되면 그 돈을 내가 빚 갚는 거잖아. 높게 낙찰되지 빚을 내가 갚을 거 아니냐고. 따라서 20%가 좋아요? 30%가 좋아요? 20%가 좋겠죠. 법원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법원 입장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좋겠지. 결론 이겁니다. 매수 희망자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저감률이 높은 게 유리해. 그러나 돈 받아야 되는 채권자나 빚 갚아야 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게 되기 때문에 최저가가, 자, 여기 저감률이 낮은 것이 좋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각급 법원의 형편마다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모 지방대의 어떤 교수께서는 좋다, 교수께서는 하자.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어느 교수는 내가 이럴 건데, 그냥 모 교수께서는 뭐라 하냐면, 왜 법에서 왜 이거를 저감률을 왜 각각 달리 하냐. 심지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은 20%야. 부동산 20%고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보게 되면 부산요. 뒷장을 보게 되면 부산지방법원은 20%죠. 근데 맨 밑에 보세요. 자동차는 30%, 선박은 40%야. 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부동산과 자동차는 20%인데 선박만 40%야. 서부지원에는 부동산과 자동차는 20%인데 선박만 30%야. 아니, 각급 보험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왜 이거를 각각 달리하냐, 이거 사람 헷갈리게 20%를 하든지 30%를 하든지, 예? 이거를 또 동일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비판이 나름대로 그럴듯하죠. 그러나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보세요. 20%든 30%든 획일적으로 딱 정해지는 게 좋은 거야? 각 법원마다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 게 좋은 거야? 자, 획일적인 사회가 좋은 거야? 다양한 사회가 좋은 거야? 다양한 사회가 좋은 거지.
자동차도 한 가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좋잖아. 그래 선택폭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획일적으로 정해지 왜 이렇게 각각 달라지게 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사고가 전체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또 보세요. 각급 법원마다 다르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20%야. 서울은 말이에요. 대구 경북보다도 서울에서 나오는 물량이 몇 배 더 많아. 몇 배 더 많은데 이게 30% 저감률을 적용하다 보게 되면 빨리빨리 처리되겠지. 20% 저감률을 적용하다 보면 천천히 처리되겠지. 그러더라도 서울에는 처리될 물량도 많고 하지만 서울에는 법원이 5개 법원이 있단 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남부지방, 북부지방법원 모두 본원이야. 모두 본원. 대구는 보면 어떻습니까? 법원이 2개지. 대구지방법원 본원, 이게 본원이고 그 다음에 서부지원이잖아. 서울에는 본원만 5개라고. 또 보세요. 똑같은 본원이라 하더라도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경매계가 5개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10개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지방법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이런 쪽 경매계는 20개, 30개까지 있어. 그러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똑같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길이 넓지. 전에 어떤 그 무슨 핸드폰 뭐 거기에서 길이 요만큼 있는 거 다 이만큼 있는 거고 되게 빨리 진행된다 이거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개가 많으면 그만큼 빨리 처리될 것 아닙니까? 따라서 20%씩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빨리빨리 이 개가 많으니까 30개, 40개까지 있으니까 빨리빨리 처리되고 누적되지 않겠죠? 대구는 보면 어떻습니까? 대구는 경매 사건이 서울보다 많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경매계가 창구가 좁아. 창구가 좁으니까 20% 적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물량이 쫙 쌓이겠지. 빨리빨리 쳐내려고 하게 되면 30%를 적용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 법원에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20% 정하든지 30% 정하든지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보세요. 자, 대개 보게 되면요. 충청도로 가게 되면 저감률이 20%야. 대구 경북은 30%야. 만약에 충청도 가가지고 충청도에서 법원에서 저감률을 30%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막 처리되겠지. 그 충청도 사람은 뭐라 할까요? 뭐가 이렇게 서둘러요. 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좀 천천히 가요.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렇지. 따라서 충청도 사람들의 정서에는 20% 저감률이 맞지.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20% 저감률을 이 성질 급한 경상도 와가지고 20% 저감률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경상도는 뭐랄까? 뭐 하나 부탁 안 하고 이러잖아. 따라서 성질 급한 대구 경북 사람들한테는 30% 적용률을 적용하는 게 좋겠지. 천천히 가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이런 사람들 20% 저감률을 적용하는 게 좋겠죠. 이해가셨습니까? 각급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또는 뭐요. 여기 각급 그 지역의 정서에 따라서 저감률을 달리하는 것이 오히려 이게 합리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저 광주 전남으로 가게 되면 또 저감률이 또 달라요. 광주 전남으로 가게 되면 저감률이 자 제1의 길에는 1의 길 1억이죠? 유찰됩니다. 2의 길에는 30% 저감됩니다. 7천입니다. 그 다음에 3의 길부터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이때부터 20% 저감률을 바뀌어. 그거 어떻습니까? 3의 길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7, 8, 2, 56, 5,600이야. 4의 길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5,600에 다시 80%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80%. 6, 8이 48, 5, 8, 40, 5,400, 4,480? 모르겠다 하여튼. 처음에는 30%, 그 다음부터는 그 점 20%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보세요. 내가 어느 법원에 경매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신권에 안 들어가고 몇 번 유찰되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법원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그럼 적어도 몇 번 유찰되는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는 법원에서 자, 입찰을 개시하는 시간은 언제이고 마감하는 시간은 언제로 정해졌는가 이거 말고 또 모두 알아줘야 돼요. 저감률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은 그 각급 법원마다 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옥션 사이트에 가가지고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슨 법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법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몇 시에 시작되고 몇 시에 마감된다. 여기는 저감률 얼마다 다 나옵니다. 그 법원에 다는. 이걸 내가 미리 파악하고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나중에 매각 불허가로 인한 경우 이건 매각 결정기일 절차에서 매각 불허가 됐다고 한다면 이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 다시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 왜 매각 불허가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매각 불허가 됐는지를 알아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냐고. 왜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됐는지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니냐고. 왜 대금을 미납했는지, 대금 미납한 사유가 뭔지 알아야 내가 재매각 절차에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이때는요. 입찰 불능으로 인한, 즉 유찰로 인한 세매각이 아니고 매각 불허가나 매각 허가 결정 취소나 아니면 대금 미납으로 인한 재매각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세매각 사유가 또 재매각 사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물건의 경매에 참가하는 것은 일단 고수반열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유효적절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매각 불허가로 인한 세매각은 나중에 매각 결정기일의 절차에서,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에서는 나중에 대금 미납으로 인한 경우는 대금 납부 절차에서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